권리와 어떤 의무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고 그랬죠. 가입했던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지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국내에 있던 자금들,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, 해외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태국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아와 가지고 내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민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태국은 영주권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. 거의 99%가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이주, 이민 처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태국으로 은퇴비자라든가 교육비자 이런 걸 갖고 이제 체류, 노년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행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갔다가 또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되고요. 외국에 있지만 이제 한국의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내 금융 업무도, 내 통장도 한국에 물론 있어야 되고요. 보통 핸드폰 인증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없어요. 그러니까 출국 기록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요만한 이제 OTP 카드 이런 것들도 한국에 갔을 때 받아가면 되거든요. 또 갱신할 때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갱신해서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외국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어떤 뭐 금융거래나 이런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. 뭐 불편함도 크게 없죠. 비자가 있다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주, 이민 처리를 하고 왔든 안 왔든 상관이 없어요. 태국에서는 그저 지극히 저도 똑같은 한 사람의 관광객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민을 안 가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다가 한 달이 넘어가고 체류가요. 외국에서 30일이 넘어가는 경우, 이런 경우는요,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정상적으로 가서요, 건강보험을 이용한 해외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이 받아온다던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안은 마찬가지로요, 내가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모르고 돈이 나갔다,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뭐 납부가 됐다, 이러면은요, 나중에 와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그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전산화가 돼가지고요, 공항에서 바로 정보가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르고 가만히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요,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또 해외에 나갈 때 아까 이제 핸드폰을 이제 놓고 간다고 그랬죠? 안 가져간다고 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뭐 1년 동안 산다거나 이러면은 핸드폰을 부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다만 이제 내가 핸드폰이 아직 살아있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핸드폰을 어떤 아까처럼 뭐 보안이라든가 어떤 뭐 인증 때문에 살려둬야 될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경우는 이제 가까운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제 핸드폰 114 전화해가지고요, 아주 최저 기본 요금, 그리고 아마 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. 아마 정지가 1년에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기간 동안은 최저 요금만,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몇천 원이라든가 이것만 나가는 요금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지를 시키거나 최저 요금 하거나 이 둘 중 안에 하나 하는 거, 이 정도로 하고, 또 외국에서 산다 그러면요, 핸드폰이 필요 없으니까 정지시키고 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은요, 핸드폰은 어떻게 하느냐, 한국 걸 가지고 나가서 쓰셔도 돼요. 거기 가가지고요, 유심 칩만 끼면은, 현지폰만 끼면은 그 현지에 있는 유심을 끼면 현지폰이 되는 겁니다. 요새는 그 채널들이 4G LTE로 오면서 거의 이제 요즘 기계들은 주파수들이 거의 다 호환이 됩니다. 완벽하게 해외 태국에 있는 주파수하고 맞지는 않아요.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데요, LTE 기술이라는 게요, LTE 중에 이제 주파수를 3개 이상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잡아서 얘가 쓰는 건데요, 한국하고 비슷한 주파수가 1개, 2개씩은 3개 중에 맞거든요. 뭐 기술적 사양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나가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너무 오래되고 아주 옛날 핸드폰들은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핸드폰은 같은 기종인데도 KT, SKT, LG마다 또 달라요. 주파수가 자기 그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또는 뭐 4G가 안 되면은, LTE가 안 되면은 3G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나가서 유심을 끼면 됩니다. 그리고 유심은 뭐 단기 여행자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트래블러 유심들, 뭐 일주일짜리, 한 달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요, 그런 걸 쓰셔도 되고, 또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또 현지에서 후불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긴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떤 뭐 근로자라든가 재직 증명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뭐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잘 알아보시면요,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. 다만 한국에 이제 이걸 해지하고 나가면은 연결이 없어지니까요, 외국에 있다가 이제 반대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
또 한국에서 이제 임시로 쓸 수 있는 한 달짜리 이제 유심 카드 이런 것도 팝니다. 거기 또 가입도 있고요. 별정 통신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요. 내 주민등록번호를 대가지고 한 달짜리 뭐 이렇게 간략한 그 유심, 짧은 유심 3, 4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런 걸 사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. 자, 한국에서요 이민 처리가 돼 있고요. 또 태국에서 뭐 비자를 만들었던 어떤 거를 만들었던 간에요. 한국에서 나갈 때는 제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. 그냥 이 사람은 하나의 그냥 외국 사람인 겁니다. 들어올 때 공항에서도요. 특별히 제가 무슨 뭐 해외 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뭐 어떤 대우를 해주거나 이 사람은 뭐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다만 이제 비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안 보겠죠. 허가를 이미 받았으니까요. 뭐 그런 차이가 있고 태국에서는 아무 변동도 없다는 것. 그리고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시고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고요. 한국에서 이제 금융거래라든가 부동산 거래 이런 거 뭐 큰 뭐 제한이 없습니다. 제약이 없고요. 기존에 들었던 보험이라든가 뭐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개인보험 같은 거요. 개인 뭐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. 똑같이 나가고요. 똑같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통장도 바뀌는 거 없고 보안카드라든가 뭐 이런 뭐 카드들 금융거래 전혀 제한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. 그냥 해외에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뭐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. 만약에 이제 그 노년에 은퇴비자로 뭐 태국에 가실 때 이럴 때 이제 뭐가 바뀌는가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거 없고요. 다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 나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지가 된다는 거. 그리고 2주를 간 사람, 저 같은 사람은 건강보험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. 끝나서 거기서 살다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 와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하면서 정상으로 부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뭐 태국에 가시면요, 제일 이제 걱정되시는 게 아마 건강 같은 이제 이런 문제일 겁니다. 보험이 없으니까요. 일단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죠. 그래서 현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뭐 아직은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보험이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거기서요. 그 교민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국 사람 전용 또 이런 보험도 또 있습니다. 물론 한국보다는 비쌉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그 태국 사람들의 보험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죠. 외국 사람이니까요. 혜택이 안 됩니다. 다만 이제 동네마다 가보면은 그 병원들이 작은 소규모 병원들이 있는데 개인 병원이 있고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정부 병원이 있습니다. 이런 병원을 가면요. 보험하고 상관없어요. 무조건 오는 사람 아무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도 상관없습니다.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요. 그 치료를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입니다. 정말 너무너무 아플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일반 약을 먹어도 안 돼가지고 가서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겠다. 이럴 때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럴 때 갔을 때 보통 주사를 한 번 맞고 이렇게 나오면은 한 500바트,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17,000원. 요 정도가 한 번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동네 병원이 아니고 정부 병원이 아닌 우리 방콕 시내라든가 이런 큰 병원을 가면요. 그 많이 들어보셨죠? 방콕 병원부터 해가지고 범락병원 뭐 이렇게 큰 병원들이 있어요. 가면 통역도 있고요. 한국어 되는 분도 있어요. 사람이 살다 급하고 정말 너무 아픈데 통역을 해줄 사람도 없고 동네 병원을 못 가는 경우 이런 분들은 그런 병원 갈 수밖에 없죠. 이런 경우 감기로 한번 가시면요. 한 5,000바트에서 6,000바트 그러면은 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. 병원비가요. 한번 방문하면요. 통역비부터 해가지고 뭐 응급실료 무슨요 해가지고 서비스가 엄청 비쌉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경우는요. 자,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시면은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언어가 좀 어느 정도 되거나 또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좀 계셔야 돼요. 이래서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은 조금 영어는 기본으로 하면서 태국어를 조금 잘해가지고요. 동네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경우 뭐 이 정도는 돼야 일단 병원에 가면요. 뭐 영어가 안 되고 태국어가 안 되더라도 손짓 발짓으로 이제 기본만 하면 되거든요. 또 구글 어플 같은 거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설사를 한다 뭐 토를 한다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요. 그리고 또 바디랭귀지로 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되고요. 그래서 병원은 솔직히 좀 몸이 많이 약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로 오셔가지고 지내시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. 보통 좀 건강하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체력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기시다가 조금
뭐 감기라든가 이런 거 좀 아플 수 있으니까요. 뭐 또 찰과상, 경과상들은요. 이럴 때는 이제 동네 병원을 가서 이용하면서 저렴하게 하면은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했던 이 언어는 영어를 좀 기본으로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영어를 너무 모르시면은 정말 힘들어요. 공항 입국할 때부터 이미그레이션 이제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가 현지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뭐 사고가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. 뭐 도난을 당하거나 뭐 자동차고 액시던트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영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조금 가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좀 하시고요. 그리고 태국어는 뭐 역시 좀 하면 좋죠.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뭐 조금 공부해서 가면 좋고요. 안 되더라도 현지에 가가지고요. 기본적인 단어부터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좀 뭐 지금은 필수입니다. 해외로 나가려면요. 영어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. 그래도 내 의사 표시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태국어는 현지 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배워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한두 달 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본인이 몸만 건강하시고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태국에 가가지고 슬기롭게 사시고 여러 가지 이제 여가를 즐기시고 또 집도 구하시고 이러려면은 이제 영어는 필수인 것 같고요. 뭐 말이 돼야 돌아다니면서 뭘 찾든가 어디 들어가서 물어보든가 하죠. 그리고 그걸 못 하겠으면은 현지 뭐 또 어떤 뭐 통역을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통역 사람이 이제 싼 것도 아니고 비쌉니다. 통역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? 한국말을 듣고 태국어를 해야 되니까요. 또는 뭐 태국 사람 통역을 쓴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그것도 비싸고요. 통역비는 하루에 한 1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뭐 잠깐 이런 통역을 뭐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정 안 됐을 때 통역을 쓰고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지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무조건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교민분들한테 해도요. 교민분들이 그거 와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. 다 생업이 있고 바쁘니까요. 그래서 언어는 조금 공부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뭐 돈은요. 제 생각은 한번 오고 갈 때 현금을 가져가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,000만 원씩 갖고 나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슈퍼리치나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뭐 은행 가서 잘 알아보시면요. 이쪽에서 송금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. 거기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. 또 통장을 만드시는 방법은 방콕은행 같은 데 있습니다. 방콕은행 본점 아속에 가시면요. 거기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통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져가시는 이제 뭐 외국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은행 무슨 카드 이런 거 시티은행이라든가 그걸 가져가서요. 한국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조금씩 뺏쓰는 방법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현지에서 뭔가 좀 장기로 이렇게 살겠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라든가 돈을 받을 방법을 궁리를 하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고 그냥 몇 달씩 나는 가서 1년을 살겠지만 3, 4개월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.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가져가서 뭐 그거를 이제 잘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놓고 조금씩 뺏쓰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하려면은 좀 언어도 되고 같이 가셔가지고 뭐 누가 도와줄 사람 물론 영어만 조금 하시면 다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의 세계에 가서요 말도 안 통하지만 내가 가서 뭔가 자신감 있게 하고요.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게 좋죠. 자, 뭐 이주 이민, 뭐 또 장기 체류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요. 제가 오늘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기회 되면요.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